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 그리고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회장은 노조 문제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며 무노조 경영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책임 인정은 없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간 겁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와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은 먼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자신과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앞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겠다는 약속만 이어갔습니다. 법을 어긴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노조 와해 논란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0분간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으며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면서도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사과한 뒤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언급한 건 자신의 승계 의혹 가운데 일부분인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개를 숙인 건 노조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노조 와해 같은 핵심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후 3시 삼성 서초 사옥 다목적 홀에 들어와 10분간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취재진에게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삼성 사옥 근처에선 이른 아침부터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불법적인 해고와 노조 파괴 범죄! 삼성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을 염두한 면피성 사과라며 이 부회장을 비판했고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단체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서초동 사옥 앞에는 25m 높이의 철탑이 있습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332일째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진정한 사과와 명예복직을 요구해온 김 씨가 오늘 사과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보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철탑 위에서 332일째 농성 중인 김용희 씨. 25년 전 삼성 테크윈에서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철탑 위에서 휴대전화로 받습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칠 사과문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없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호적 경영 안에서 발생된 노조 탄압의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재판을 놔두고 형량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닐까.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 부회장 말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해를 입혔으면은 치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환자는 그대로 놔두고 상처주고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구 조건들을 당연히 그거는 삼성측에서 풀어야 됩니다. 김 씨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기만이라며 멈췄던 단식을 오늘 다시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김 씨가 일하던 회사가 현재 삼성에 속해 있지 않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대응해왔습니다. 오늘 사과 이후 김 씨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삼성그룹 내 6개 노조는 연대체를 구성해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의 권고에서 출발한 오늘 사과는 결국 등 떠밀려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여간 자신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을 때도 직접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재판으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지만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또다시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거나 형량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반성을 촉구하며 꾸짖고 내부 준법감시 제도를 만들라고 권유하자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나 삼성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준법감시위가 지난 3월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과를 권유하자 50여일 만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삼성의 과거 성장과 앞으로의 다짐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은 이번 달에 소환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의 사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최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삼성에 권고했습니다.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맞춰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지만 형량 낮추기용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 부회장의 오늘 발표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사과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로 재판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뇌물 공여, 부정한 청탁에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앞으로의 다짐을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인 진지한 반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재판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역시 삼성 노조와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복직시키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과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임직원들이 증거인멸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1년 6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책임 문제를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분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박상인 정책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총평부터 짤막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체성과 진정성이 없는 맹탕 사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목조목 좀 짚어보면요. 오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구체성과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배임과 횡령을 통해서 86억 원을 챙겨서 그 돈을 당시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재판 중이다 이런 표현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삼성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치 일어난 일처럼 섞어서 말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와 주주들이 사건의 사실 피해자고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가해자인 경우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다짐 대신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요. 또 아이들에게 세습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에게 세습 문제는 20년 지나야지 나올 문제입니다. 20년 후에 그때 가서 그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을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수표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맹탕 사과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좀 공수표를 날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중요한데 너무 먼 미래를 지금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경영권 승계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건 재판과 수사를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뇌물 사건 그리고 배임 횡령 사건 말씀드린 86억 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파기환송시 고법에서 형량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 맹탕 사과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지고서 사과를 한 것이라면은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근데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사과를 했고 앞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것도 사실 좀 더 구체성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아직까지 황제 경영 그런 정근대적인 경영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고요.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무노조 경영을 때문에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 법을 어기고 회사를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더라도 당신들은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시그널을 줬어야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것은 오히려 황제 경영이 너무나 고착화돼 있고 그런 정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우려를 오히려 자아내게 했습니다. 예. 오늘 또 언급했던 부분이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그다음에 국격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아니면 삼성전자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 한국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암시를 하셨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대국민 협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없으면은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내가 감옥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려는 것이 밑에 깔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런 태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2014년 이후에 6년 동안 사실 이룩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1년 정도 구치소에 있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 전문 경영인으로 일했던 분이 정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이번에 삼겠다. 나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계기를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더라면은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없이 계속해서 잘하겠다. 그리고 국격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한국에서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성,
재벌이라는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른바 재벌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법의 지배가 무너지고 있다. 법의 지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엄히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 국격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거나 처벌을 받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벤트성 사과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요. 저는 왜 이런 사과를 굳이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예. 법원이 권고를 주문을 하면서 준법감시회가 만들어졌고 준법감시회가 권고를 해서 시작이 된 사과죠, 이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사실은 형량을 낮추는 데 있어서 예. 개인 범죄에서 적용이 되지 않은 기업 범죄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특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던 것이고요. 예. 지금 그게 이제 대법원의 항고에 가서 대법원이 결정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그 타이밍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과를 하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실련의 박상인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